네,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매수 문의 줄어든 노도강, 즉시 입주 매물도 수천만원 낮춰 군매로 대출 어려운데 금리 올라 내년 DSR 규제 강화되면 당분간 매수세 위축 이어질 듯. 거래 작년 절반 수준으로 줄며 호가 낮추는 집주인들 늘어 강남 등 고가 시장은 견조, 양도세 완화 때 매물 늘 수도. (6개월) 전과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매수 문의가 끊기다시피 하면서 호가를 내리는 집주인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권 등 올 들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KB 시세 기준 노원구 집값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18.8% 상승했다. 도봉구와 강북구도 각각 17.86%, 15.56% 올라 서울 내 상승률 1에서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대출 총량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잦아들면서 급매가 나오는 등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를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선 직전 대비 수천만 원 이상 떨어진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동 6단지 전용면적 58제곱미터는 지난 9월 9억 4천만 원 11층에 신고가를 썼지만 한 달 만에 8억 6천만 원으로 8천만 원 떨어졌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308건으로 전월 2,702건 대비 약 1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 4,380건과 비교하면 약 52%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매수 위 지수가 하락하고 매물도 쌓이는 추세다. KB부동산이 조사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66.9로 지난 10월 96.5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매수 우위 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숫자가 작을수록 시장의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5,341건으로 한 달 전 42,071건보다 6.7% 증가했다. 종부세 부담이 크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경기 불확실성까지 커졌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시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가 이뤄지면 강남권에서도 매물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자, 다음은 경제금융 주식. 백신 효과 제한적 발언에 투자심리 급냉, 코스피 연중 최저. 초반 반등하며 시작했지만 10시께부터 상승세 꺾여 새로운 백신 생산 몇 달 걸려 모더나 CEO 인터뷰에 낙폭 커져 외국인 기관 매물 개인이 떠나. 화이자는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모더나 CEO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미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29일 밤 미국 뉴욕 증시를 지켜보던 국내 펀드 매니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6일 세계 증시를 강타했던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다소 누그러지며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급등했던 월가 공포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가 하락 전환했다. 이 안도는 30일 오전까지밖에 이어지지 않았다. 30일 국내 증시는 낙관론 속에 출발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1%의 상승세를 보였다. 전날 오미크론 공포에도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고 버텼으며 밤사이 뉴욕 증시가 상승 전환한 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안심시켰다. WHO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경우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까지 오미크론 변이와 연관된 사망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오미크론의 정체에 대해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데 힘이 실렸다.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전 10시부터 상승세가 꺾인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점차 키워왔다. 이때만 해도 월말마다 진행되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리밸런싱을 맞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매도한 영향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식 비중을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한 시나리오였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1365억 원어치 순매도하는 데 그쳤다. 개인은 7352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매물을 받아냈다. 국내 증시와 함께 홍콩 증시가 돈발 하락하자 중국과 연계된 악재가 국내 증시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에 발표한 중국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들었다. 중국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PMI가 7개월 연속 하락한 끝에 반전에 성공한 셈이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중국 PMI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의 호재 요소인 중국 정부의 완화 정책이 미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 하락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하루 새 코스피 지수가 70포인트 넘게 추락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연말 랠리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미국은 여전히 4분기 소비 수요 및 강화된 경제지표 개선의 움직임 등을 미뤄볼 때 양호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기에 올해 글로벌 증시의 화두인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신호들이 포착되는 만큼 향후 개선의 여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번째, 코스피 방어선언 2750 낙폭과대 실적주 매수할 만 금융시장 패닉 가능성 낮아 헬스케어 미디어 IT 비중 확대 시총 상위 대형주는 쇼핑 찬스 낙폭 큰 경기 민감주 대세 될 수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은 이달 코스피 지수가 최소 275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올해 마지막 12월 증시 전략 보고서를 내놓는 증권사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저가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로 기술 성장주, 연말 배당주 등에 주목할 것으로 추천했다. 코스피 밴드는 2700에서 3100으로 1일 코스피 지수는 2.14% 오른 2899.72에 장을 마쳤다. 장중엔 29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전날 2839.1로 마감하며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던 지수는 큰 폭으로 오르며 7일 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날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외국인이 9천억 이상, 기관이 1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다. 삼성전자가 4.3% 급등한 데 비롯해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기아 등 시가총액 상위주가 일제히 올랐다. 이날 증시 키워드는 불확실성으로 요약된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움직임,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가능성까지 참중고가 겹쳤다. 여기에 내년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등의 수급 문제도 남아있다. 3천 밑에 선 저가 매수로 주식 확대.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장세가 주식 투자자에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다. KB증권은 기술 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택 연구원은 연말 불확실성이 있지만 밸류에이션 확장을 기다릴 때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예상보다 심각하거나 반대로 그렇지 않아서 미 페드가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경우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해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 미디어 엔터, 정보기술, 하드웨어 업종 비중을 확대를 추천했다. 정보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NC스포트, 펄어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한미약품, ST팜, LG이노텍, 심텍, BH, KH, 바텍 등을 제시했다. 삼성증권도 주식 비중 확대를 전략으로 내놨다. 김영구 연구원은 오미크론 변수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 3천선 아래 구간에선 저점 매수를 통한 주식 확대가 답이라고 설명했다.
NA투자증권에서는 미국 재정정책이 현실화하면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가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테마 해외 지수형 ETF로 수익률 60에서 80%, 올 들어 18조 뭉칫돈, 2차 전지 메타버스 나스닥 추종 일전 없는 ETF 속속 등장, 올 3조 늘어난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 수익률 73% 달해, ETF 하루 거래 대금 2.6조, 골프 테마 등 이색 상품도 쏟아져. 테마와 서학개미 올해 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의 급성장은 두 단어로 요약된다. 테마 해외 지수형 ETF가 빛나는 수익률을 앞세워 운용 규모, 순자산 총액을 키웠다. 자산 운용사들은 이런 흐름에 맞춰 새로운 해외 대표 지수를 추정하거나 글로벌 유망 테마에 투자하는 ETF를 경쟁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내 상장 ETF 524개의 순자산 총합은 70조 3,946억 원으로 70조 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 5월 ETF 순자산 규모가 60조 원을 넘은 지 약 6개월 만이다. 순자산은 ETF의 시가총액이다. 올 들어 순자산이 크게 늘어난 ETF를 살펴보면 대부분 해외 대표 지수를 쫓아 수익을 내거나 유망 테마에 속한 글로벌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는 올 들어 순자산이 3조 원 가까이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순자산 증가폭이 큰 상품은 미국 기업들을 담은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IRP에 집어넣습니다. 3000p 코스피 지수 3000을 지키는 것조차 버거운 국내 증시와 달리 해외 지수들이 내달리자 관련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 연초 이후 순자산이 가장 크게 줄어든 ETF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타이거 200이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가 3.6% 뒷걸음질한 반면 미국 스탠더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23.4% 올랐다. 연일 신고가 경신 중인 베트남 지수는 31.9% 상승했다. 퇴직연금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해외 지수형 ETF 인기의 요인에 지목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외에 상장된 개별 종목과 ETF에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형 ETF는 투자 가능하다. 한 펀드 매니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미국 증시가 조정받을 걸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서학개미가 적지 않다며 올 들어 미국 대표 지수의 힘을 실감한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네, 이번 주 경제신문을 읽어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